네, 시가세계 신중한 시선. 네, 4월 첫째 주 월요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또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겠습니다. 바로 월가에서 이제 뭐 강세장의 그 마스코트 황소 그리고 약세 하락장의 마스코트 이제 곰을 표현한 그림을 가지고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이제 초록색이고 빨간색이 반대로 하락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상승이 빨간색이고 하락이 파란색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발을 표현한 이 뭔가 이 기둥에 지금 황소가 아래쪽에서 곰을 이렇게 딱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는 누군가가 이길 것 같으냐 막 보면은 통상 이제 황소가 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나타내는 뭔가 이제 분위기의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다음 화면에 있죠. 이 강세장, 이 황소의 그 이 불 마켓이 계속 유지되는 거는 바로 미국 재무부의 TGA 개정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있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는데 바로 이 미국 증시 그리고 전반적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 공급의 3대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 이 관련된 QE 이 개선 효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TGA 개정에 대한 유동성 공급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영래포 관련된 공급이겠죠. TGA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미국 재무부가 연방은행의 계좌를 개설한 이 계좌를 TGA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할 때 뭔가 현금에 대한 유동성을 어느 정도 공급하거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수하거나 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바로 미국 재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TGA 계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이 이제 S&P 500의 전반적인 이 주가 흐름이고요. 파란색이 바로 이 TGA 계정에서의 이 유동성 관련된 공급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우측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치 주가와 비례해서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유동성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다시 또 주가는 또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유동성이라는 거는 사실 뭐 무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어느 정도 좀 과하게 적용이 되면 유동성은 다시 회수 조치를 하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제가 여기서 유동성이 좀 TGA 계정의 유동성이 좀 꺾이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같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역배열로 하락 전환하려고 하는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터졌나요? 바로 CS라든지 이 실리콘밸리 같은 이 대형 기업들의 은행들의 중소 시그니처 은행까지 전염될 수 있다는 바로 신용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앨런 재무장관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막겠다. 그리고 예금 보호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또 인터뷰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게 바로 TGA 계정. 그래서 이 TGA에 대한 이 계정에 대한 유동성이 우상향으로 갑작스럽게 선을 보시면 쫙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S&P는 벌써 4,1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난주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당분간 이 부분으로 인해서 랠리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에는요. 바로 미국이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월가일보 오프닝에서 미국 나스닥이 20년도 이후에 최고의 분기 수익률을 기록했던 부분들이 바로 23년도 1분기다. 2년 만에. 자, 보시면 가장 빅테크는 아실 겁니다. 티커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알파벳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구간이 여기 이제 추이가 바로 빅테크 관련된 평균 이 상승률입니다. 무려 19%가 분기 상승률을 좀 보였다는 거겠죠. 그리고 S&P 500은 3%, 그리고 나머지 기본적인 이 뉴욕 종합증시 관련된 부분들의 상승률은 쏘쏘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P 500이나 우리 코스피 200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 대비해서 2차 전지가 월반하는 모습 보여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빅테크도 마찬가지죠. S&P 500 물론 이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기준인데 이 목요일 기준가 대비해서 지금 빅테크가 가장 많이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바로 분기 관련된 수익률이었다. 이 도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13,000 넘어가고 S&P 500에서 4,100을 넘어가서 여태까지 하락이
있었냐는 듯이 보란 듯이 지금 상승이 또 나왔는데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신중한 시선을 통해서 제시하고 싶은 데는 그림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이 도표는 바로 이제 영국의 이 퀀트 모델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계산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항상 자료를 매일 이제 봤거든요. 농비 이코노미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이게 이제 3월 29일 수요일 기준입니다. 자, 수요일 기준에서 과열권 그리고 과매도권, 과매도권 들어갔을 때 1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느냐 또는 상회하느냐 이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S&P 500 기준인데 지금 빨간색 이 라인이 상당히 급격하게 지금 올라온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수요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화면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바로 다음 날입니다. 30일 날 목요일 날. 조금 더 올라간 모습들이 여러분들 포착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약간 좀 둔화되려고 있는데 지금 금요일장은 아직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준비 못했지만 금요일 날 전반적인 4대 증시, 러셀 증시까지 포함된 4대 증시가 1.5%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최고 근처, 이 최고의 이 100 라인까지 도달을 합니다. 이 통상 이게 아래쪽으로 과매도권에 극단적인 과매도권 나오면 스트롱 바이, 강력한 바이콜 의견을 주고요. 그리고 이 셀 구간을 좀 더 명확하게 더 넘어가게 된다면 스트롱 셀, 강력 매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에 대한 비율을 조종하는 이 도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스트롱 셀 구간에 이제 다 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 주는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조금 흔들리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약간의 조금 조종을 보이는 형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왜 이 자료를 갖고 왔냐면 지금 이제 뭔가 신용 리스크도 잠잠해졌고 수면 아래로 좀 내려왔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이제 현금을 들고 있거나 뭔가 랠리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떠한 물론 이번 주 주요 일정이 그렇게 큰 뭔가 중요한 일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주요 일정에서 이 뭐 지표 발표로 인해서 약간의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다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랠리에 동참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이번 주에 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술적 분석 관련된 10일 이동평균선 상해 종목 비율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럼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 플로우, 그러니까 콜 옵션과 풋 옵션에 관련된 부분인데 마지막에 S&P 500이 많이 치고 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제 이 SPY, 그러니까 S&P 500을 추종하는 ETF에 대한 이 옵션 프리미엄을 가격 그리고 순매수 추이를 보는 건데 통상 초록색이 콜 옵션 프리미엄이고 빨간색이 바로 풋 옵션. 그러니까 장 막판 거의 끝나기 15분 전에 대량으로 풋옵션의 매수가 다시 또 유입이 됐습니다. 이런 걸 좀 통상 봤을 때 아마 월요일까지 오늘 본장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미국장 본장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다면은 조금 우리가 차익하는 또 이 물량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때 이번 랠리에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봤을 때는 이제 신용 리스크가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금 약조정이 좀 나오면 다시 한번 성악개미분들이라든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같이 좀 이제 랠리에 동참할 수 있는 좀 마지막 기회가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술적 지표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러면 아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가 20% 가까운 상승률을 분기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섹터가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바로 국내 2차 전지입니다. 모 운용사에서 2차 전지 테마 관련된 ETF 상승률인데 무려 이게 저점에서 65%가 상승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2차 전지에 이제 포함돼, 그러니까 평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60%에서 65% 내외로 기본적으로 상승률이 보였다. 뭐 각도 보시면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토요일 날 드디어 여러분들 다 기다리셨던 소식이 나왔습니다. IRA 세부 규정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자, IRA 세부 규정 관련된 부분들 제가 이제 기사에 대한 주요 내용들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뭐 각계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했는데 세부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명확하게 또 중국과 뭔가 좀 밀접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기업들은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분을 갖고 있거나 현지 합작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조금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바로 양극과 응급 부품 관련된
구성 재료가 좀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파생 효과로 또 한도 설정 관련된 문제도 아직은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많이 올라갔으니 이 기대감을 올라갔으니 오늘 과연 2차 전지의 전통 소재부터 시작된 이 장비까지 재료 소멸로 또 이 뭔가 조정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이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추가 상승 탄력이 나올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까지 뭔가 좀 마지막 상승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2차 전지가 그 과거의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면 한 대략적으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 형태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는 좀 재료 소멸의 가능성들을 한 7로 좀 보고 있다. 추가 상승 3 정도, 이 정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과연 오늘 2차 전지가 초반에 어떻게 치고 나가는지 아니면은 그냥 재료 소멸로 또 떨어지는지 이 부분들을 통해서 또 주도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의 이 판국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번 주에 조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증시에서 어떤 쪽을 우리가 공략해야 될지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부분들 힌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 신광섭의 신중한 시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